알기 쉬운 회로이론 제3장 연습문제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 그림과 같이 3.37의 회로에서 2옴에 흐르는 전류 I를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5V와 10V 두 개의 전원이 있기 때문에 중첩의 정리는 이 각각을 하나씩 동작시켜 가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그것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0V를 오프시키고 5V 전원만 있을 때 그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5V를 오프시키고 10V 전원에 의한 I를 구해서 두 개의 전류를 각각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5V에 의한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하면 우리 회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5V가 되겠고, 중첩의 정리에서 전화번을 제거할 때는 전화번은 쇼트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1옴이 있고, 여기에 2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1옴. 쇼트를 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쇼트를 시키면 되죠. 전화번이 0이 되겠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흐르는 전류를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I1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2옴과 3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1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저항 RT는 얼마냐면 1옴 더하기 2옴과 1옴이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하면 곱하기 1이니까 3분의 3 더하기 5, 3분의 5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는 이것을 IT라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IT는 3분의 5옴분의 5V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것은 5V, 전압이 5V니까 5V가 되겠습니다. 5V, 그러면 바로 3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3A가 되는 거예요. 3A가 흐르면 여기에 전류가 분배가 되겠죠. 따라서 I1은 IT 곱하기 IT, 이게 IT죠. IT 곱하기 2옴과 1옴으로 분배가 되니까 3 더하기 2, 3분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1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3 곱하기 3분의 1,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1A가 되겠습니다. 즉 5V에 의한 전류는 1A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3V에 의한 10V에 의한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10V에 의한 전류 I2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I2라고 그러면 이때 회로는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면 여기서는 여기 5V 전압은 쇼트가 되고, 여기는 1옴이 그대로 있고, 1옴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 2옴이 있고, 여기에 1옴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압은 10V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이제 I2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I2라고 하면 이때는 그 전체 저항 RT는 여기서 1옴과 이 두 개의 옴이 병렬 연결된 거니까 1옴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죠.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3분의 2. 그래서 이것도 3분의 5옴이 되겠네요. 3분의 5옴. 따라서 전체 전류, 우리가 이때의 전류, 여기서의 전류를 IT라고 한다면
이때의 전류 IT는 저항 RT분의 V가 되니까 이것은 3분의 5ohm분의 V가 이때는 10V가 되겠죠. 그래서 6A가 되겠네요. 6A가 되죠. 따라서 이때 I2는 IT 곱하기 그 2ohm과 3ohm의 1ohm에 의해서 분배가 되니까 3분의 1ohm이 되겠죠. 따라서 6 곱하기 3분의 1ohm 하면 2A가 되죠. 2A. 따라서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 즉 5V에 의한 전류 1A와 10V에 의한 전류 2A를 더하면 1 더하기 2가 돼서 3A가 되겠습니다. 중첩의 정리에 의해서 5V에 의한 전류, 그 다음에 10V에 의한 그때의 전류 I1, I2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중첩의 정리에 의해서 이와 같이 2ohm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같은 문제로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때는 전압원과 전류원입니다. 전압원과 전류원. 그래서 3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전압원을 5V에 의해서 3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10A에 의해서 3ohm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첩의 정리에 의해서 5V에 의한 전류 5V에 의한 전류를 구해요. 5V에 의한 전류를 구하려면 그리고 이때 전류 I는 전류원은 오픈은 끊어줘야 되죠. 끊어줘야지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회로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때는 5V가 이렇게 있고 여기 3ohm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2ohm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전류원은 오픈을 시켰으니까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이쪽에는 전류가 0으로 흐르는 겁니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 I가 바로 5V에 의한 전류가 되죠. 이것을 우리가 I1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I1은 5V에 의한 전류 I1은 2ohm과 4ohm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5ohm분의 5V가 돼서 1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두 번째, 10A에 의한 전류. 10A에 의한 전류는 회로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3ohm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2ohm이 있겠죠. 2ohm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원 10A가 있으니까 10A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각각 분배가 되겠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I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전류를 우리가 I2라고 하는 거죠. I2. 근데 I2는 I와 어떻게 되느냐면 I2는 전류 I하고는 반대로 가는 게 지금 이게 I로 봤기 때문에 I2는 반대로 되죠. 그래서 10A가 I2는 10A가 2ohm하고 3ohm이 분배가 되는데 이쪽에 가는 전류를 구해줘야 되니까 분자의 건너편에 있는 저항이 분자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A.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는 1A가 흘러가고 또 이쪽으로는 4A가 흘러가니까 I는 결국은 따라서 전체 전류 I는 여기다 적어줄까요? 따라서 전체 전류 I는 1-4A가 돼서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마이너스 3A. 현재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각각 전화번과 전류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중체배 정리에 의해서 각각의 전원을 교대로 온시켜 가면서 그 특정한 소재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둘 다 합치면 중첩의 정리에 의해서 두 전원이 동시에 동작할 때 해당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태분란의 등가 회로 관련된 예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 3-30, 그림 3의 39의 태분란의 등가 회로로 변환하고 그것을 부하저항 RL에 흐르는 전류를 태분란의 정리를 위해서 구하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분란의 등가 회로를 구하려면 먼저 태분란의 등가 저항과 태분란의 등가 전압과 전압 VTH와 태분란의 등가 저항 RTH를 구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태분란의 등가 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태분란의 등가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부하를 떼고 부하 양단에서 걸리는 전압 이게 되니까 태분란의 등가 전압을 구할 때 부하를 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회로가 되죠. 12V가 있고 여기에 3ohm이 있고 여기에 6ohm이 있고 여기에 7ohm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항을 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라본 전압이 VTH니까 결국 이 6ohm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이게 6ohm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0이니까 오픈이 돼서 결국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6ohm에 걸리는 전압이 태분란의 등가 전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ohm에 흐르는 전압을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 전체가 12V고 3 더하기 6 하면 전류가 되죠. 여기다가 6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2 곱하기 6이니까 결국 이것은 8V가 되죠. 태분의 등가전압이 8V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분란의 등가 저항이고 그 다음에 태분란의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태분란의 등가 저항은 부하를 떼고 전압원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이죠. 그러니까 태분란의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전압원은 쇼트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3옴 그리고 6옴 그리고 여기 7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서 바라본 저항이 RTH니까 RTH는 7옴 더하기 3옴과 6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7 더하기 3하고 6을 더하면 9에 3 곱하기 9에 18이니까 바로 9옴이 되겠네요. 9옴이 됐어요. 그래서 태분란의 등가 저항과 태분란의 등가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으니까 따라서 태분란의 등가 회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태분란의 등가 전압 VTH 태분란의 등가 저항 RTH 그래서 태분란의 등가 전압이 8V고 태분란의 등가 저항이 9ohm이고 부하 저항이 얼마였냐면 11ohm이었죠. 11ohm. 네, 11ohm이었어요. 이렇게 그 부하 저항 RL이 11ohm.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TH 플러스 RL분의 VTH가 되니까 결국 9ohm 더하기 11ohm분의 8V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분의 8 그래서 4, 28, 4, 5, 20 즉 0.4 암페어 이것이 바로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태분란의 등가 전압과 태분란의 등가 저항만 구하면 태분란의 등가 회로 이게 태분란의 등가 회로죠. 태분란의 등가 회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노턴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맨 처음에 노턴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노턴의 등가 회로는 태분안의 정리하고 다르게 전류원과 그다음에 노턴의 등가 저항을 병렬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턴의 등가 회로를 구하려면 먼저 노턴의 전류원 IN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프리는 일단 IN은 부하를 쇼트시켜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노턴의 등가 전류원이죠. 그래서 부하를 쇼트를 시키면 어떤 회로가 되느냐면 이와 같은 회로가 되죠. V가 있고 15V, 그리고 여기에 5옴, 여기에 15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15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쇼트시키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뭐냐면 IN이죠. 그러니까 5옴, 15옴 이것이 직렬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류 중에서 여기를 이제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전체 전류 IT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IT. 그런 다음에 15옴과 15옴의 분배가 되니까 15옴에 분배되는 전류를 구하면 그게 바로 노턴의 등가 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IN을 구하는 방법, IN을 구하는 순서는 첫째는 IT를 구하는 거죠. IT를 구하려면 IT를 어떻게 구해? RT분의 V 이렇게 해서 전체 저항하고 IT를 구하고, 두 번째는 IN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T니까 이쪽과 이쪽으로 분배가 되니까, 자 그러면 태분 안에 등가 전류원 IN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IT를 구하는데, IT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이것은 15옴과 15옴, 5옴이 병렬로 되어 있죠. RT는 얼마예요? RT는 5옴과 그리고 15옴하고 15옴이 병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 보면 5, 10 더하기 15에 10 곱하기 15가 되니까 25분의 150 되죠. 그래서 5 더하기 6 그러면 11옴이에요. 11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 전류는 따라서 이때의 IT는 11분의 15가 되는 거죠. 15A가 돼요. 따라서 IN은 요 전류가 11분의 15A니까 11분의 15A 곱하기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15옴하고 15옴이죠. 15옴하고 15옴을 해서 15옴을 해서 어떻게 분배되느냐면 10옴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IN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11분의 15 곱하기 25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20, 5, 20, 5, 3, 15 11분의 6A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IN이에요. 노턴의 정리의 IN.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IN을 구하고, 두 번째 RN을 구해야 되겠죠. RN은 어떻게 구해? 부하를 떼고 부하 양단에서 본 저항이죠. 물론 전화번호 쇼트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RN을 구할 때 회로를 보면 이렇게 하고, 여기 5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5옴이 있죠. 그리고 여기 15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턴의 등가 저항 RN이나 태분란의 등가 저항 RTH는 같은 방법이죠. 여기서 쳐다봤을 때 구한 저항이 노턴의 등가 저항입니다. 따라서 노턴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15옴 더하기 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5옴하고 15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15 더하기 병렬 연결 5 더하기 15죠. 15분의 5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50, 5, 3, 15 3분의 55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노턴의 등가 저항과 노턴의 등가 전류를 각각 구했으니까 노턴의 회로를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노턴의 등가 회로를 이제 구해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노턴의 등가 전류한 IN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노턴의 등가 저항 RN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저항이 여기 있는 거죠. 부하 저항이 여기에 부하 저항이 3분의 5ohm이 있는 거죠. 노턴의 등가 원래 부하 저항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하 저항 RL이 3분의 5 이렇게 있는 거죠. 노턴의 등가 저항은 3분의 55 그리고 노턴의 등가 전류원은 11분의 6A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묻는 문제는 뭐였냐면 노턴의 정리에 의해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 이게 묻는 문제죠. 여기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 IL은 얼마냐. 이것을 묻는 문제. 결국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1분의 6A가 있으니까 이 저항과 이 저항으로 분배가 되겠죠. 따라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노턴의 IN 곱하기 RN 더하기 RL분의 부하에 흐르는 전류니까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RN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1분의 6 곱하기 RN은 3분의 55 더하기 RL이 3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분모에 3분의 55가 들어가죠. 따라서 11분의 6 곱하기 60분의 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0, 이거는 5, 그래서 0.5A. 따라서 IN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0.5A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줘야 될 것은 노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전체 전류를 각각 구해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 노턴의 전류원은 노턴의 등가회로 해서 노턴에 흐르는 전류는 부하를 쇼트시켜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IN이에요. 그래서 전체 전류를 구해서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부하를 쇼트시킨 부하에 흐르는 전류 그 값이 IN이라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IN을 구하는 순서는 IT를 구하고 그 다음에 IN을 전류 분배 법칙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턴의 등가 저항을 구해서 노턴의 등가회를 이와 같이 전류원과 그 다음에 노턴의 등가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 이것이 노턴의 등가회로죠. 여기다 부하를 붙인 거니까 예. 노턴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회로의 그림 3-41 회로에서 부하저항 RL에 최대 전력을 공급하고자 할 때 부하저항 RL과 그때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 자, 우리가 그 최대 전력 전달의 정리, 최대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전력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부하의 저항이 전원의 내부 저항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면 전화번이 있고 여기 어떤 그 저항이 있는 거죠. 전원의 내부 저항 있고 여기에 부하 저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이 RS하고 RL이 같을 때 전력이 최대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회로를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것을 태분안의 등가회로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VTH, RTH 이런 식으로 TH로 하게 되면 RTH 이렇게 바꿔주면 부하저항이 RTH와 같을 때
최대 전력 전달이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그림 3-1을 태분란의 정리로 바꾸는 거죠. 태분란의 등가율을. 첫째, 그림 3.42를 태분란의 등가 회로로 변형을 시키는 거죠. 변형시킨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하 저항을 떼고 부하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전원을 쇼트시키고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 이걸 아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VTH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처럼 여기에 15V, 그리고 여기에 5오hm, 여기에 10오hm, 여기에 15오hm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TH죠. 따라서 VTH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면 전체 전압 15V 분의 여기에 걸린 전압이니까 5 더하기 15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VTH가 10V가 되겠죠. 10V. 15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RTH는 전원을 소트시키고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이니까 RTH는 15 더하기 5하고 15의 병렬이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15 더하기 15분의 5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3 그래서 3분의 55오h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RTH와 VTH를 이제 우리가 구했으니까 회로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따라서 회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VTH가 10V 그리고 여기에 RTH가 3분의 55 이렇게 있고 부하저항이 여기 있는 거지. 부하저항이 아래에 있는 거. 따라서 부하저항이 언제일 때, 그러니까 부하저항 RL이 언제일 때 저기냐면 첫째는 부하저항 RL이 3분의 55ohm일 때 최대 전력 전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그 최대 전력이 되는 값은 우리가 그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4RTH 혹은 4RL 분의 VTH의 제곱이죠. 그래서 4 곱하기 RTH가 3에 55. 그 다음에 VTH는 10V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면은 약 1.36W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최대 전력, 전달되는 최대 전력입니다. 즉 부하에서의 최대 전력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아니면 4RL분의 VTH 제곱 이렇게. 네. 왜냐면 RTH와 RL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핵심은 그 부하저항, 최대 전력 전달을 위한 부하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어진 회로를 이와 같이 태분란의 등가 회로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하저항과 그 다음에 태분란의 등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 전달이 되고 그때의 전력은 바로 이와 같이 구하면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력에서 그 부하에서 전력은 I 곱하기 V가 되고 RL이죠. I 곱하기 RL이죠. I 곱하기 V 혹은 I 제곱 RL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혹은 R분의 RL분의 V 제곱 이렇게 되죠. 어떤 공식을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태분란의 등가 최대 전력 전달 연습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전압을 구하고, 그래서 밀만의 정리는 어찌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두 단자 사이의 전압을 구할 때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밀만의 정리에 의해서 풀어보면 VXG는 첫째 VXG는 여기 보면 요 가지와 요 가지, 요 가지. 여기서의 주의점은 요까지가 아니라 요까지죠. 요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R1분의 1, R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여기서는 5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죠. 8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원의 방향을 고려해서 잘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8 더하기 3분의 6 마이너스 6분의 9 더하기 여기서는 8분의 0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전체 전압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약 4. 그냥 정확히 4.0V가 나옵니다. 네,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XG가 4.0V니까 여기에 요 5옴만 나누면 되는 게 아니라 요 3옴도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전류 I는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P의 RL은 I제곱 RL이 되니까 I는 얼마냐면 이게 흐르는 전류는 XG가 4V가 걸리니까 5분의 4가 아니라 8분의 4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25 와트. 여기에 X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겠죠. 예. 다음에 7번 문제. 네. 같은 그 회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델타를 Y로 바꾸는 그런 문제를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엔서 여기서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Y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요 저항을 우리가 RX라고 하고 요 저항을 RY라고 하고 RZ라고 할까요? RZ 요 저항을 RX, RY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를 Y로 바꾸는 공식에 의해서 RX는 어떻게 되느냐면 RX는 델타를 구성하고 3개의 저항을 더하면 2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고 2옴과 6옴이 이제 그 양옆에 있는 양변의 저항이기 때문에 그걸 곱해주면 12분의 12가 돼서 1옴이 되겠죠. 1옴. 그 다음에 RY는 분모는 같고 12옴분의 2 더하기 4가 되죠. 2 곱하기 4 양변의 저항이 2옴하고 4옴이니까 그래서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옴이 되겠죠. 그 다음에 RZ는 마찬가지로 분모는 똑같고 6, 4, 24가 되니까 2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다시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 4옴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6옴이 있고 6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RX 1옴이 있는 거죠. 1옴 RX가 있고 1옴 여기에는 RY 3분의 2옴 있는 거죠. RY가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RZ가 있는 거죠. 이렇게 RZ가 2옴이 있는 거죠. 2옴 이렇게. 자, 그러면 직병렬 저항 값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직병렬. 그래서
1옴과 4옴이 더해지면 5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B를 구하는데 첫째는 RAB는 4옴과 1옴이 더하고 얘랑 병렬로 되어 있는 거죠. 6옴과 3분의 옴이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인지 병렬로 되어 있고 여기다가 더하기 2옴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 5옴과 3분의 20옴 더하기 2가 되고 결국은 이걸 구해보면 7분의 34옴이 된다. 따라서 RAB는 7분의 34옴. 예. 사실은 이쪽을 Y로 바꿔도 되고 이쪽을 Y로 바꿔 둘 중에 하나만 Y로 바꾸면 전체 정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로망의 망전류, 메쉬 전류를 이용해서 I1, I2를 구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 그 I1과 I2를 이용해서 각각 왼쪽 망노와 오른쪽 망에 의한 그 키르호프 전압 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 방정식을 만들고 방정식 I1, I2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망노 1에 대해서 10을 세워보면 여기서 I1이니까 2I1이 되겠죠. 망노 1에 대해서 10을 세우면 2I1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전압이고 여기 걸린 전압은 3의 I1하고 I2니까 플러스 3의 I1 빼기 I2가 되겠고 마이너스 10V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일주를 하면서 전압의 그 하강식 플러스가 먼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먼저 나오면 마이너스. 저항인 경우에는 들어가는 전류가 플러스고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로 가정을 해서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5I1 마이너스 3I2는 10V가 되죠. 이게 이제 하나의 루프 1에 대한 식이 나오고 루프 2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한다면 5I2 플러스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먼저 나왔으니까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3의 I2 빼기 I1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I1 그 다음에 8I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게 두 번째 식이 됩니다. 두 번째 루프식. 그러면 이 두 식에서 I1, I2를 이제 구해주면 되죠. I1, I2. 따라서 크레이머 방법에 의해서 크레이머식에 의해서 그래서 I1은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I1은 10에 0에 마이너스 3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40 빼기 마이너스 9에 80 빼기 0이란 말이죠. 5구나. 마이너스 5. 이 부분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되죠. 마이너스 5. 그래서 80 빼기 355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래서 31분의 65 암페어가 I1이고 I2는 같은 방법으로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8에 위에 I2는 5하고 마이너스 3에 10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40 빼기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5 플러스 30 그래서 31분의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31분의 5 암페어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I1은 31분의 65 암페어가 되고 I2는 31분의 5 암페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막루 해석법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